안녕하세요. 영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 인생 스토리 20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점심은 독일국수하고 그릭 요거트 먹어볼까 해요.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초반에 두 번째 영상 올렸을 때 구독자가 한 분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뒤로 지금 3명이 더 늘어서 4명 됐어요. 4명이나 계시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하다가 우연치 않게 들어가서 봤는데 3명이 더 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있는데 막 방방 뛰었어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0대에도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하여튼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못한 게 있다면 고등학교 때 요리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 취득 과정에서 몰입을 하고 집중력 있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좀 성취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자부심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자부심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데 라는 그 불안감에 자신감이 항상 부족한 모습도 있었어요. 20살 되고 나서.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갔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니까 내신도 엄청 안 좋았죠. 다 넣어보긴 했어요. 근데 4년제는 저는 못 넣었어요. 왜냐면 성적이 그 정도도 안 되어서 전문대 쪽으로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받아준 학교가 제 지금 졸업한 그 학교인데 제가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마감되기 직전에 거기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와갖고 합격이 된 거죠. 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서 이제 문 닫고 들어갔죠. 하여튼 대학교 때는 그걸 좀 느낀 거예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니까 크게 뭐 혼자 다녀도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이젠 성인인데 그런 걸 또 느낀 거죠.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까 조별 수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대학교 때는 애들이랑 추억도 쌓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뭐 나쁘지 않게 생활을 했다. 진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불안이나 우울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신념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신념이 뭐였냐면 잘은 못해도 열심히라도 하자 노력이라도 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한 가지가 생기게 돼요. 근데 대학교 친구들이랑 놀면서 면허를 따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어느 날에 친구들은 뒤에서 앉고 저는 앞에서 운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재밌게 잘 놀고 그냥 집에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왜 이러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지금. 대학교 생활도 잘 하고 있고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 추억도 쌓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저의 신념이 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 신념이 무너진 계기가 뭐였냐면 추구하고 있는 저의 인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봐도 진실되게 이 사람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항상. 대학교 친구인데 제가 지금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친구랑 놀 때마다 그 친구만의 그 아우라가 너무 많이 느껴진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나 그 밝은 성격에서 오는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그 친구랑 있으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게 티가 나는 아이였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빛을 가리면 이게 새어나오는 느낌처럼 그 친구는 정말 사랑받고 자란
친구인 게 티가 많이 날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였었어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지만. 그래서 좀 좌절감에 깊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나름 극복해 나가면서 잘 지내왔는데 그게 한계가 있구나. 결국에는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잘 즐겁게 지냈는데 눈물이 계속 멈추질 않았다. 좌절을 해서 우울감에 빠졌구나 해서 결국에 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중도 휴학을 하게 돼요. 대학교 2학기 때 중도 휴학을 해가지고 집에서 쉬다가 21살 때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신검을 봤잖아요. 과거에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나름 혼자서 극복을 해나갔다고 했지만 그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면서 내면에는 고질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대는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보다는 군대는 가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이유로 군대를 빼야 되겠다는 생각도 전혀 안 했고 일단 군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신검을 받을 때 괜히 그냥 불안한 거죠. 검사하는데 군대는 가야 되니까 괜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할까봐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학교 적응을 못해서 자퇴도 하고 그리고 정신과도 갔다 온 것도 있고 대학교 때 내면에 고질적인 우울감이 있어서 중도 휴학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까봐 조금 긴장이 됐지만 그때 정신적으로 이상은 없었고 혈압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상급을 나와서 그냥 현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면 바람이 계속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또 적응을 못하고. 근데 군대는 그럴 순 없잖아요. 나온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죠. 그때는 철원에 있는 부대에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생활관 안에서 다 집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대장 훈련생하고 소대장 훈련생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분대장 훈련생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냥 거기가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는데 너 거기 서 있으니까 너가 분대장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분대장이 또 됐죠. 그런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티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죠. 뭐 훈련 같은 거, 뭐 각개전투 뭐 이런 건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잘했어요. 행군도 뭐 열애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면. 근데 행군도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정말 그때 덥고 막 정말 어머니가 어지러운데도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결국엔 다 도착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도착하고 쓰러져서 교관님들하고 조교님들 다 와가지고 군장 이런 거 다 해체해 주시고 이렇게 다 조치를 해주셨죠. 그래서 행군도 열심히 하고 훈련소 때는 잘 수료를 했다. 근데 제가 그때 운전병으로 징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전수 교육단 야수교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군 면허도 따게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부대를 돌려가지고 부대 선정하고 자대로 가게 되는데 그때 부대가 연천에 있는 한 부대였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수색대대에서 온 거예요. 운전병을 데려가려고. 훈련소 때도 잘 적응도 하고 잘 수료도 했으니까 이참에 전방에 있고 빡센 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수색대대가. 그래서 빡센 데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다른 동기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동기랑은 친한 동기가 아니었는데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그 초반에 그 동기가 좀 괴롭혔었어요. 저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일진놀이 했던 그 버릇을 사회에 나와서 그걸 못 버리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아 봤는데 그때는 생활관이 동기 생활관이 아니라
그 선임들이랑 다 같이 쓰는 생활관이었거든요. 동기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동기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어느 쪽으로 가다가 조금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방향을 잘못 틀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 뭐 그냥 제가 좀 실수하는 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때마다 트집을 잡아서 막 어리바리 까지 마라. 어리바리 막 이러고 애초에 저한테는 말을 아예 어이 어리바리 아예 어리바리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걔는. 그러고 뭐 외모 비하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일진놀이를 한 거죠. 그때도 뭐 사격장 격을 하는데도 그 사격장에서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또 그만해라 하면 또 정색하고 싸우려고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계속 전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 거죠, 저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나는 군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고 지금 엄청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그 동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군대에서 매일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니까 아예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하고 그때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숨이 차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언제는 또 이성을 잃어서 자해를 하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죽겠다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하겠지만 죽을 깜냥도 못 한다는 그 자기 혐오에 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오고 나서 생활을 하다가 중대장님이 그냥 생활관에서 교육을 한 게 있었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그냥 다 마음의 편지를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편지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으니까 안 썼겠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니까 다 익명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 이름을 쓰고 면담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대장님 면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동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곱씹어서 그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 팩트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중대장님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는 애들이 뭐 다투고 나서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사안이 좀 다른 것 같다.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그 동기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애를 영창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대장님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중대장님이 일단 알겠다 하고 나가봐라 이래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동기애를 중대장님이 부른 거죠.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부르고 3자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미안하다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대장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길래 그냥 저는 용서를 하고 다시 둘이서 일상 복귀를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동기랑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제가 좀 패급이었던 거죠. 그냥 손님들이 있고 제가 운전병이니까 담당하시는 수송반장님도 있고 하는데 그 절차가 있는데 그 무시하고 중대장님한테 이성을 잃고 다이렉트로 마음의 편지를 쓴 거였으니까 그걸 다 보고를 하게 된 거죠. 보고가 들어갔겠죠? 어느 순간 저를 계속 상담관님한테 보내서 계속 상담을 받고 오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오는 그 과정에서 생활하는데 적응을 또 못하게 될까봐 저는 조금 불안한 거죠. 행정본과님도 면담을 하는데 행정본과님 그냥 얘기하기로는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잘못한 걸 맞는데 아무래도 군대 특성상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일이 터졌으니까 일단은 너를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왜 상담을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가님한테 계속 가서 상담을 받고 그 과정에서 거의 내면의 그 우울감이라든가 뭐 그런 게 보였겠죠. 군대에 적응을 잘 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얘가 전방에 있으니까 생활이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활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상담가님이 얘기를 하시기로는 여기 사단 내에 힐링 캠프가 따로 있는데 힐링 캠프에 있다가 자대를 다시 재배치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길래 거기 자대에서 생활이 좀 꼬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자대를 가서 생활관을 들어가는데 제 짐이 이미 다 싸져 있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힐링캠프로 날아간 거예요. 그냥 바로 싸서 힐링캠프 그 당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불안 증세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다시 재배치 받기 전에. 그래서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이미 군 생활이 꼬였고 이미 지금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멘탈도 나가고 정말 군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대로 잘할 수 있을까? 그냥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부딪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나와야 되는데 내 상황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받고 불안 증세가 터진 거예요. 그때 어땠냐면 정말 눈 뜨는 것조차도 못했어요. 어떤 사물을 보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어요. 사물이라든가 무언가를 보면 생각이 계속 나니까 보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넋이 나간 상태로 흰 벽만 보는데도 TV에 막 지지지지직 거리는 그런 화면처럼 흰 벽만 보는데 그게 눈앞에 보이고 머릿속에서 느껴지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심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린 거죠. 보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손도 이렇게 경직된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울은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저희를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다른 자대에서 이렇게 와서 관찰일지 쓰고 케어 다녀서 케어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좀 응급 상황이 터진 것 같아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상담가님한테 앉힌 거예요. 눈을 못 뜨겠다. 너무 죄송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심호흡을 하고 진정할 동안 내가 앞에 있을 테니까 천천히 심호흡을 해서 조금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게 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된 거죠. 일단 진정해서 나온 거예요. 상담가님이 간부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군복무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중대장님이 오셔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힐링 캠프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엄마하고 형이 면회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면회로 왔는데 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하고 형이. 저도 제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울감이 터져서 좀 다툼이 생긴 거예요. 면회 때 내가 너무 힘든 걸 이해를 못하고 좀 저한테는 상처였어서 다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 힐링 캠프에 있다가 병역심사대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병역심사에 대해서 일주일인가 한 2주 동안 관찰을 해요. 얘가 정말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관찰을 하고 정신과 군의관이랑 같이 상담하면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병역심사대에서 사회복무 요원이라도 나와서 그거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5급 전시근로역 면제에 판정이 돼서 군대를 그렇게 해서 면제받고 나오게 되었죠. 그때 엄마가 군대로 이렇게 와서 픽업을 해주고 거기 병역심사대에 있는 간부님이 얘기하기로는 왜냐면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애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니까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엄마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병역심사대에 있는 간부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 그냥 다 나가면 다 해결이 된다. 크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을 거다. 군대에서 일단 나가면 잘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생 그래프를 보여주면 이때가 지금 군대를 가고 나서 떨어지고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군대를 나오고 나서의 지점이에요. 정말 바닥이죠. 나오고 나서의 지점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왜냐면 근무지가 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와서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집에 혼자 있는데 그 침대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무기력함하고 우울감, 불안 증세가 더 심해져서 침대 밖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한참 우울감에 빠질 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나 이러다 죽는구나.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몸을 가누는 게 힘든 거예요. 엄마는 전화를 했을 때 잘 지내는지 얘기 물어본 거는 밥 먹었니 뭐 했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어영부영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얘기를 끊고 제가 친구들한테는 정말 단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딱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친구한테 그냥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든데 와달라고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 너무 힘든데 와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 알겠어 갈게 하고 오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몸 가누고 나서 베란다를 보고 넉넉히 앉아 있었거든요. 넉넉히 앉아 있었는데 그 번호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띡띡띡 하고 들리는데 그러고 나서 문이 딱 열리는데 그때 아씨 나는 카메라 켜고 안 놀 줄 알았는데 그때 엄마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애가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아서 먹을 것도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안 멈춰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눈물이 안 멈춰졌어요. 그때 엄마를 보고 그 순간에는 친구가 아닌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가족들의 의지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였는데 그냥 말없이 엄마가 전화로 제 상태를 알고 얘 어떻게든 잘못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 다 일도 접고 그때 좀 엄마를 보고 안도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지금 엄마가 와서 지금 가족들이랑 있어야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오고 있는데 정말 미안해. 하고 친구를 다시 돌려보낸 거죠. 친구도 그때 너무 갔는데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일상을 보내냐면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 동안 장을 봐서 그냥 냉장고를 채워주고 다시 일하러 가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해주시고 일주일 내내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불도 안 켜고 밤낮이 모를 정도로 그냥 방 안에서 불 끄고 있다가 엄마 오면 나와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냥 일상 보내다가 그때 제가 군대 전역을 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도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중학교 때부터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중학교 때 친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학원 다닐 때 친구, 대학교 동기들 이렇게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1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뭐 오질 못하면 그냥 전화를 해주든가 나중에 친구가 얘기하고 그때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다. 먼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번 오는데 일주일에 3, 4일을 집에 있어주고 나머지 일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몇 번 와줘서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프를 다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꼭 올라가게 된 계기가 제 친구들이랑 엄마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때 본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게 된 거죠. 사회불안 장애, 우울증 제대로 치료를 받게 돼요. 일단은 내가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에 엄마도 그때 심각도를 느낀 거. 정신과 상담 받고 약물 치료 받고 그러면서 바로 심리 상담 받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호전이 됐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 근무하는 대로 이사를 가는 거 어떻겠냐. 그러자 그래가지고 가게 되죠. 이사를 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 고양이가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제가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또 아팠었어요. 그래서 아팠어가지고 고양이 병간호를 같이 하면서 고양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치료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군적금을 그때 어느 정도 타가지고 그걸로 고양이 치료비 입원비나 그런 걸로 썼는데 그것도 이사 가고 나서 또 병원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가고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근처에 알바 공고 보고 야채 가게에 가게 돼요. 고양이 병원비만 일단 벌고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있어요. 12시간에 6일 근무였었어요.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이고 링거 맞추고 그런 일상을 보낸 거예요. 월급날에 고양이를 급하게 병원에 빨리 데려갔는데 고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된 거예요. 엄청 울고 월급 탄 거를 고양이 장례 치르는데 다 쓰게 되죠. 그 다음날에 야채 가게를 당장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하루 정도 슬퍼하고 보내주고 다시 일하러 온 거죠. 그래서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면 그냥 일을 하면서 살면서 힘들어했던 거를 극복해보자.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일을. 몸을 계속 쓰고 움직이고 잡생각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상태가 호전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시 입학하게 돼요.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모님 말도 있었고, 근데 저도 그냥 당장 바로 사회에 어디 나가는 게 좀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대학 생활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회 나갈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학 생활도 또 열심히 했어요. 야채 가게 일을 하면서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학 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하게 되긴 했거든요, 한번. 근데 금방 취업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일단은 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알바부터 아무거나 하게 되는데, 알바도 제대로 적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방 알바도 몇 번 했는데, 그때 진로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쉬운 일이다, 누가 봐도 쉬운 일이다, 별거 할 게 없다 라는 일을 해도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요식업이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적성이 안 맞나 보다, 내가 괜히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온 게 있으니까 안 맞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로를 포기하게 되죠. 27살 초반까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돼요. 27살 중반에 야채 가게 들어갔을 때 같이 일을 했던 형이 있었는데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자기네 와서 조금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계속 우울감에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생각에 형이 있는 대로 가게 됐죠, 알바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좀 20대를 거의 정신없이 나름 살아왔다 했는데 뭐가 이뤄낸 게 없으니까, 진로도 포기했으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도 무의미하고 취업도 안 하고 하니까 경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 인생이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젠 나라는 존재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밝고 잘 웃고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저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찾아보자, 나라는 사람을 다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찾아보자, 그런 일상을 공유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했던 게 상실감이 컸어서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꾸준히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제 우울증이 또 다시 재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를 해서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게끔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그 힘을 길러보고자, 저의 최악의 모습과 최악의 과거를 직면해 보고자 이렇게 노답 인생이 된 과정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는 일상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